푸틴은 이런 러시아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본인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 둡니다. 2008년에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요. 이 법이 2012년 대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0년 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연임과 관련 없이 2회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개헌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더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개헌 이전의 대통령 수행 횟수는 백지화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반전이 없다면 푸틴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야, 예. 거의 종신이네요. 예. 푸틴이 러시아인들의 이런 지속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숨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예. 통제를 하나요? 그렇죠. 실제로 푸틴은 집권 내내 언론을 아주 강압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영 언론사들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민영 언론사들을 압박하거나 그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아예 해체해버리고 국영화하는 수순을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미디어 재벌 구신스키를 체포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푸틴 정부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던 방송국인 엔테베라고 하는 방송국이 푸틴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 엔테베를 소유한 구신스키의 비리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약 $10,000,000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푸틴 정부는 국영 기업을 통해서 엔테베를 인수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지금도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너무 강해졌죠. 오히려 더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언론사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해외 언론사들은 다 막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SNS도 얼굴책이나 인별이나 이런 게 다 막아놨고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뭔가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언론사를 다 막고 있고 배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길을 막아버리네. 하지만 이런 강도 높은 언론 통제에도 푸틴이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푸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음모론인데요. 푸틴을 둘러싼 그 의혹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푸틴의 차일 겁니다. 뭐 타고 다니는 차요? 마시는 차입니다. 예. 먼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 차가 왜? 전직 정보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인물인데요. 이 남자는 2006년 11월 정보 요원 2명과 만나고 온 뒤에 갑자기 쓰러졌고 약 3주 뒤에 숨지고 맙니다. 에? 오른쪽 사진이 바로 죽음 직전. 3주 만에 저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독살 당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리트비넨코의 체내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물질인 폴로늄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고요. 뭐지?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일단 몸에 들어가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2, 3주 만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기 직전에 첩보 요원들을 만나서 녹차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녹차에 폴로늄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커졌고 리트비넨코의 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따라서 리트비넨코가 망명 중이던
영국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그 이 남자랑 푸틴이랑 뭐가 무슨 일이 있어요? 사이에? 이 리트비넨코 요원이 푸틴에 대한 폭로를 많이 했어요. 90년대 말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파트에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폭발 사건이 사실상은 배후에 푸틴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작극이었다는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푸틴이 자기 본인에게 푸틴의 정적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껄끄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2021년 그 유럽 인권 재판소가 그 리트비넨코 사망 원인이 독살일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배우가 러시아 정부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긴 했는데 정확히 누구라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또 한 번 방사능 차가 또 이슈가 되죠. 자, 이번에는 그 푸틴의 그 정적으로 알려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나발리는 그간 그 푸틴과 그 측근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폭로하면서 푸틴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나발리가 비행기 안에서 급작스레 쓰러졌고요. 비상 착륙 후에 황급히 응급실로 이송이 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발리는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홍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사능차가 다시 한번 의혹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나발니가 최근까지도 이 푸틴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폭로한 게 있다면서요. 예, 나발리가 그 푸틴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흑해에 초호화 리조트를 공개하면서 약 10억 달러가 투입된 리조트가 바로 푸틴 개인의 소유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Психически нездоров. Он помешался на богатстве и роскоши. 와. 이거 본관.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стоящий хозяин этого знаменитого мест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모르겠어요. 뭐가 사실인지. 나발니의 목숨이 걱정되네요. 예, 이렇게 오래 대통령을 했는데 예. 자산이 그냥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리조트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아요. 예. 러시아의 그 한 그 투자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 2017년 7월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푸틴이 그동안 집권하면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부정 축제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200조가 넘어요?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 푸틴은 그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전 세계에서 인물이죠. 제일 부자인 남자인데요.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푸틴의 재산은 연봉 14만 달러,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 한 채가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각종 의혹과 음모론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푸틴의 앞으로의 행보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푸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혹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푸틴의 결심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 듯하고요. 사실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꿈꾸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그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 서방에 맞설 만한 구도를 다 완성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열쇠였던 우크라이나까지 포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틴의 꿈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Що проти такої сили? Насправді, яке наша проблема? 그러니까 푸틴의 생각으로는 친러시아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를 협상과 설득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때가 그 푸틴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